BOM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OM이라는 것은 최종 제품과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부품, 그리고 중간 조립품의 종류와 필요 수량을 나열한 목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OM에 포함된 것들을 보면 최종 제품, 재료, 부품, 그리고 중간 조립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들의 종류와 필요 수량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BOM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요리를 만약에 한다, 오늘 저녁 때 요리를 한다 할 때 그런 요리도 사실은 이 BOM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그 요리를 하기 전에 그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쭉 나열하고 그 재료들이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그러니까 재료나 뭐 그런 것들을 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요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처음 해야 될 건 바로 BOM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때도 요리를 하는 것과 똑같이 그 제품이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부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의 필요 수량을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의 역할이 바로 BOM입니다. 하지만 현대 BOM에서는 단순히 그런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나 부품을 목록화하고 그걸 준비하는데 그 기능만 맞춰진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진행을 하면서 BOM이 어떻게 현대 제품 개발과 생산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지, 그 기능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쭉 배울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확장이 이 정의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최종 제품, 재료, 부품,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중간 조립품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조립품의 종류와 필요 수량도 같이 나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조립품이 사실은 굉장히 BOM 이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간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BOM 계층이라는 것을 추가해야 됩니다. BOM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BOM 계층이라는 걸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어떤 뭐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부품의 목록이라는 1차원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그 재료와 부품 사이의 관계, 주로 이제 조립 같은 것을 표현하는 구성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 관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 관계를 표현해서 보다 복잡한, 보다 추가적인 그러한 제품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활동이라든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BOM 계층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조립품, 즉 BOM 계층을 통해서 중간 조립품을 이제 도입을 하면은 전체 제품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의 공정을 통해서 만들 텐데, 각각의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 뭐고 그 공정의 결과가 주로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공정의 결과가 주로 이제 중간 조립품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조립품을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 BOM 계층이 결과적으로 보면 BOM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부품을 1차원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에서 확장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을 여러 개로 구성을 하고 그 각각의 공정에 어떤 부품, 어떤 재료가 투입되고 또 어떤 거기서 중간 조립품이 만들어지는지를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이러한 BOM 계층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BOM은 단순히 재료와 부품을 1차원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중간 조립품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부품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복잡한 공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OM, 현대 BOM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이템 목록. 아이템 목록은 말 그대로
재료와 부품의 종류하고 그 수량을 나열한 거죠. 그래서 일차원적으로 나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OM 계층 두 번째는, 그래서 BOM 계층은 그러한 아이템 목록에 있는 부품하고 재료들 사이의 관계, 뭐 구성 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복잡한 제품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BOM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템 목록과 BOM 계층.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다음 챕터하고 그 다음 챕터에서 분리해서 각각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이 바로 이러한 BOM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정교화되면서 그것을 사람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BOM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BOM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BOM 계층이라든가 BOM의 어떤 그 정의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은 컴퓨터랑 관계없이 이전부터 종이 위에, 표 위에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컴퓨터에 표현할 때를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표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상에 이런 BOM을 표현하는, 특히 BOM의 BOM 계층 부분을 컴퓨터의 자료 구조, 그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냐 하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품 구조입니다. 프로덕트 스트럭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기업에서 BOM을 수작업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런 컴퓨터 안에 어떻게 BOM 정보들을 잘 표현할 수 있냐를 하기 위해서 제품 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특히 이 제품 구조를 사용하면 물론 이제 보험 계층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 계층은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목적을 이용해서, 원래 목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BOM을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수업에서 BOM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아이템 목록이라든가 BOM 계층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보다 이제 앞으로 컴퓨터에 더 구현을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구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